또 환경입니다. 뭐 이거는 저도 몇 번 짚었습니다만은 예, 쌀 발음이 안 되죠. 경상도 촌놈이라 가지고 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언제까지 밥심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밥심으로 살 것인가. 나라가 자꾸 사주면, 국가가 나서서 사주면 생산은 안 준다. 쌀과 조금씩 멀어질 결심을 할 때다. 결심 안 해도 됩니다. 이미 20대 층은 대부분 쌀과는 헤어졌습니다. 결별했는 상태예요. 40대 층 조금 미련두고 있을 것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오늘 말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만은, 런치님 안녕하세요. 왜 읽기인가 라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잠깐 쌀과 관련된 말을 남기자면, 40대, 그것도 농촌 베이스로 한 40대는 쌀밥에 관련된, 좀 더 광의 의미로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의 미련이 상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저는 20kg짜리 쌀 포대를 1년에 나 혼자 7포대를 먹어댔습니다. 7포대를 먹어치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겁니다. 20kg짜리 쌀 포대를 7포대를 혼자 먹어치웠습니다. 연간. 많이 먹는 겁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 한 번 밥 비벼 먹을 때 이만한 양푼에다가 남들 먹을 공깃밥 2그릇 정도 약간 넘게 넣고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뭐 계량화 되지도 않았으니까. 밥 조각 막 퍼넣는 겁니다. 저는 반찬 타박을 하지 않습니다. 저의 장점이 거의 없는 인간인데, 음식, 반찬, 뭐 이런 타박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그냥 잘 먹습니다. 맛있게.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야, 차라리 소를 키우는 게 안 낫겠나. 다 크면 팔아먹기라도 하지.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원래 이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경상도에서는 그런 농담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31일부터 제가, 물론 이제 이거는 음주라든지 또는 음주 습관이라든지 또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병행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특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아시아권이 대체로 그렇습니다만은, 쌀농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체로 그렇습니다만은, 한국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농자 천하지대본, 뭐 양곡법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지만은 탈농을 하지 못하게끔 하고 정치적인 땔감으로 볼모 잡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도 사실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뭐 보수주의자까지는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를 말합니다. 보수주의자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없습니다만, 좌익 진영에서만 레드 컴플렉스라고 화들짝 놀라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진영에서도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익 레드 컴플렉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같은 인물을 보면 시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소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넣는 경향성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 1세대 보수 세력들 제가 존중에 마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농사 짓는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양곡법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것을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진짜로요. 우리 엄마 아버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하여튼 쌀에 대한 미련이 많은데, 쌀에 대한 미련은 언급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보자면 탄수화물에 대한 미련입니다. 탄수화물은 중독됩니다. 단연코 중독됩니다. 그냥 우리가 먹어왔던 습생의 습관이다, 이게 아니라
중독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예, 약물 중독처럼 중독이 됩니다. 탄수화물. 그래서 그 중독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밥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사 여구가 개발이 된 거죠. 밥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6대 영양,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이라고 볼 때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중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이 지방입니다. 1g당 킬로칼로리로 환산하면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kcal, 지방은 9kcal입니다. 2배가 조금 더 넘어요.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피하 지방이 두꺼운 겁니다. 피하 지방이 두꺼워요. 그 다음에 여성이 남자보다 기본적으로 지방이 많습니다. 지방류, 체지방률이 높습니다. 생명을 잉태해야 되기 때문이죠. 뭐 필연적인 미션이잖아요. 인간은 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방이. 그러니까 밥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벌써 영양학적 이론에서부터도 잘못된 말인 거죠. 잘못된 말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1월 31일부터 알코올을 일단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뭐 술을 되게 즐기고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일단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렸고 운동 루틴은 제가 이틀에 한 번 정도씩 10km를 뛰거나 또는 수련생들 지도할 때 같이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일반 생활 활동 열량이 있겠죠. 에너지가 있겠죠. 그런 거 빼고 기본 운동 루틴은 매일 아침에 팔굽혀 펴기 턱 닿았다가 완전히 팔 펴는 거 100회 하고 매달려 가지고 레그 레이즈 10회 다시 내려와 가지고 팔 뻗어 올려서 스쿼트 110회 다시 매달려 가지고 레그 레이즈 엎드려서 힌두 푸시업 밀어 올리기 40회 다시 매달려 가지고 레그 레이즈 10회 이렇게까지 하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게 개인 운동이에요. 절대 변치 않는 루틴입니다. 그렇게 유지하면서 생활을 해보니까 2달이 딱 지나면서 저는 체중을 달진 않습니다. 아이고 얼마 빠졌는공 하면서 맨날 달고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샤워하면서 보죠. 윤곽선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혹자는 뱃살 잘 안 빠지는 걸 보면서 나이 살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를. 그대로 안 해도 되는데 약간 약하게 해도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싹 빠져버립니다. 싹. 나이살 그딴 거 없습니다. 싹 빠져버립니다. 똥 빼고 뭐고 안 남아납니다. 쪽 빠져버립니다. 예, 쪽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 술자리를 한 다섯 번 정도 가진 적이 있고 하이볼 이놈을 알게 돼가지고 하이볼 한 3번 정도 마셨습니다. 뭐 그게 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쭉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네 힘알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나도 해봤는데 힘이 없더라. 머리 띵하더라. 아픈 사람 같다 야. 예, 그런 평가를 받으면은 저는 기쁩니다. 속으로. 아, 내가 임상을 잘하고 있구나. 결실이 나왔구나. 생각보다 빠른데 별로 오래 걸리는 게 아니군 라는 저만의 독특한 경험을 또 한 거죠. 한 건데 처음에는 약간 띵할 때도 있고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힘알이 없거나 약간 뭔가 활동하는데 힘이 좀 딸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무기력한 느낌도 약간 듭니다. 그리고 체중이 빠지게 되면은 머리에서는 원래 있는 현상이 바뀌고 있으므로 그것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므로 생명에 약간 지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감지를 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다시 말해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항상성에서 경보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왜 이렇지? 곳간에서 쌀이 빠져나가고 있어. 도둑놈 들었나? 먹어 하고 빡빡빡 들어줘. 근데 내 의지에서는 안 돼 하고 막 방어를 합니다. 그런 중에 몸이 막 바뀌니까 스트레스가 막 유발돼요. 내 경험을 말하자면은 어떤 스트레스냐면, 어떤 가게에 갔는데 그 점원이 나를 대하는 거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는데 왠지 나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언제든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나타나기 마련인데도 아씨 왜 짜증나게 나한테 시비 걸듯이 운전하지? 어쩐지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씨 짜증나네. 예,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몸의 현상 변화가 옴으로써 겪게 되는,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희말이 없다, 남들 보기 어때 보인다, 이게 한 2달 반, 3달이 지나면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한 100일 정도가 지나면 인체는 그 현상에 적응을 합니다. 적응합니다. 그냥 내 의지로 적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뇌가 거기에 이제 안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아직까지 긴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체중과 조건을 가지고 그냥 쫙 가는 거죠. 쫙 가는 겁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하루 동안 먹은 탄수화물은 믹스 커피 오늘 3잔 마셨습니다. 이 안에 이제 설탕 들었죠. 그 다음에 공깃밥 반 공기만큼을 된장찌개에 버물려서 비벼 먹었습니다. 그 다음 계란 후라이 4개, 계란 많이 먹습니다. 4개, 두부 반모, 우유 1컵, 마시는 프로틴 하나, 충분합니다. 하루 생활 열량에 충분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은 저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그런데 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억지로 참는 거는 습관 때문에 참았던 거고, 그리고 인간이 배고프다 하는 것은 착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 15분 정도 물 한 잔 마시면서 차분히 있어 보면은 배고프다라는 거 하는 게 뇌에서 일으킨 기만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나갑니다. 또는 그냥 당분이 부족해서 배고프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탕 하나 먹어주면 괜찮아요. 그렇게 지나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안정화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기준과 예전 습관 바꾸기 전까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섭취했던 탄수화물은 고스란히 전부 다 과잉된 겁니다. 그러면 1년에 20kg짜리 7포대를 먹어댔던 우리 엄마가 차라리 소를 키우는 게 낫겠다고 했던 이 시골 사부의 살 섭취량은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과잉 탄수화물 섭취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 그 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쌀이죠. 벼농사입니다. 그러할진데 아직까지 쌀 그리면 되겠느냐? 쌀농도 아니고